안녕하십니까, 이현열입니다. 오늘 시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를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좌파 연대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로 가는 길목이고 좌파 연대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바니아, 베네수엘라처럼 도입했다가 좌파들이 폐지하자고 난리칠 수도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무슨 말이냐면 홍 대표 말을 계속 인용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의 어떤 장기 집권을 갈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한데, 그러나 이를 역용하면 보수 우파가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. 지금은 4+1 해가지고 민주당과 이제 바른미래당, 뭐 민주평화당, 뭐 이렇게 잡다한 당들이 이제 모여서 4+1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역으로 이제 우리로 대입을 하면 자유한국당 쪽에 또 보수당들, 군소 보수당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거에 임하면 보수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우파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이를 역용하면 보수 우파가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알바니아, 베네수엘라처럼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, 이 좌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정권들이 폐지하자고 난리를 친 거죠. 그러면서 뭐 세상이 네 일대로 되겠느냐,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보면 이게 사실은 뭐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가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홍 대표 이야기는 지난달에 경영남대학에서 거기서도 학생들 질문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. 이 제도란 거는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게 유리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파들,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우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또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에 연합을 하면 똑같이 표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계산입니다. 지금 또 보면 지금 뭐 민주평화당 쪽에서도 쪼개지고 바른미래당도 또 당이 쪼개져 가지고 유승민 씨가 나와서 만들고 하는데, 이런 군소정당들이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거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군소정당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이 돌아간다는 걸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파 쪽에는 자유한국당 하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분파된 또 극우 세력이나 우파들이 여러 군소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뭐 똑같이 또 의석을 또 가질 수가 있죠.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우파가 또 다수가 될 수 있는 우파 연정이 될 수가 있다. 그런 계산이다 이거죠. 뭐 그 말도 일견 맞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. 그 외국의 사례가 그래 많지 않습니까?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뭐 공민당 이런 당들 뭐 얼마나 극우 세력입니까?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극우 세력도 좀 있죠. 좋은 진실을 필두로 하는 그런 세력도 좀 있고 있는데,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홍준표 대표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권 세력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우리가 보통 좌파라 보고
자유한국당을 우파라고 그렇게 합니다. 우리는 뭐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게 뭐 다 보수입니다. 둘 다 보수당이고 뭐 어디 진보가 어디 있으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? 똑같은 당들입니다. 정강 정책을 봐도 그렇고 노동자 농민 뭐 위한다 하지만은 결국 정권 잡고 나면 결국은 뭐 정치인들 자기를 위해서 뛰는 당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류는 뭐 좌는 민주당이고 우는 우리 한국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지금은 이제 집권이 이제 그렇게 있지만은 또 한 세월 지나가지고 또 이제 또 우파들이 또 그 다수당이 되면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게 영원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홍준표 씨가 역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거는 룰의 제도인데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 놔야 문제가 없는데 영원히 자기 편에 득대는 건 없다.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? 지금은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지금 뭐 연동제, 석패율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한번 선거를 경험해보면 다 압니다. 아, 요게 요렇구나 요렇구나 알게 되면 또 그 제도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들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홍준표 전 대표 말씀 좀 의외의 어떤 그런 발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한번 새겨보고 그럴 수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듭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선거제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뭐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지금 곧 통과되지 않겠습니까? 통과되면 아마 이게 4+1은 계속 연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아마 다수당이 될 겁니다. 되면 뭐 내각제로 다시 바꾸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이 판단을 해서 우파들에게 또 우파도 군소정당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또 표를 몰게 되면 또 의외로 또 우파 쪽에 의석수가 많아서 또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. 다수 세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안건이 지나가 이 선거제도가 통과되게 되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양당 제도들은 거의 한 4, 5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이제 군소정당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쪽의 어떤 다수당들 군소정당이 좀 난립하는 그런 세월이 좀 오지 않겠느냐. 곧 먼저 다음 선거 때부터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.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내각제의 어떤 그런 초석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정치 제도가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이야기 좀 역설적이지만은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.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